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추석에는 저희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에 박정숙은 귀를 의심했다. 추석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다. 뭐, 추석에 못 온다고?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정말 죄송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혼 3년 차인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지는 늘 명절에 빠짐없이 왔었다. 그런데 갑자기 못 온다니. 무슨 일인데? 민호는 뭐래? 민호도 같은 생각이에요. 전화가 끊어졌다. 정숙은 황당했지만 진짜 충격은 사흘 후에 찾아왔다. SNS를 하던 정숙은 우연히 며느리 수진의 게시물을 보게 됐다. 거기엔 공항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다. 엄마랑 함께하는 로마 여행, 가족 여행, 그리고 로마.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수진과 민호, 그리고 장모까지 찍혀 있었다. 명절에 못 온다고 해놓고는 장모와 해외여행을 간 것이었다. 이럴 수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3년 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다니. 정숙은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과연 며느리가 명절을 피해 해외여행을 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정숙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채널의 다양한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숙은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혼자서 아들 민호를 키우며 살아왔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3년 전 민호가 결혼하면서 이제야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엄마,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호가 데려온 예비 며느리 수진은 첫인상이 좋았다. 밝고 예의 바른 모습에 정숙은 안심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결혼 초기 며느리 수지는 정말 착했다. 명절마다 시댁에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정숙의 생일도 잊지 않았다. 어버이날에는 선물까지 챙겼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수진이 건네는 홍삼에 정숙은 감동했다. 친구들에게도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녀인지 몰라. 하지만 1년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수진이 명절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빠지기 시작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그리고 민호의 태도도 달라졌다. 엄마, 우리 이번에는 수진이네 가서 지내려고. 장모님이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대. 정숙은 서운했지만 참았다. 장모도 혼자 계시니 당연히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민호와 수진은 오지 않았다. 항상 핑계가 있었다. 정숙은 점점 외로워졌다. 명절이 되면 다른 집들은 온 가족이 모여 북적이는데 자신은 혼자 상을 차려야 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다. 명절에 못 온다고 해놓고는 장모와 해외여행을 간 것이었다.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정숙은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다. 3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과연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는 걸까? 추석 당일 정숙은 혼자 집에서 명절을 보냈다. 휴대폰으로 민호와 수진의 SNS를 확인했다. 로마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진짜 너무하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옆집에 사는 친구 김혜자였다. 정수가 추석인데 혼자 있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자. 혜자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딸, 사위, 손주들까지. 시끌벅적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서운함이 밀려왔다. 저녁 식사 후 혜자가 정숙을 따로 불렀다. 정숙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결국 정숙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며느리가 명절을 피해 장모와 해외여행을 간 것까지. 혜자는 분노했다. 뭐, 시어머니 혼자 두고 장모랑 여행을 가? 정수가,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복수해.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해. 정숙은 망설였지만 분노가 이성을 이겼다. 좋아, 해보자. 이틀 후 로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민호가 집에 들렀다. 엄마 다녀왔어. 그래, 여행 잘 다녀왔니? 정숙은 최대한 평온한 척했다. 응. 엄마 미안해. 괜찮아. 급한 일이 있었다며? 아들아, 엄마가 SNS도 한단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로마 구경 잘했니? 엄마한테는 급한 일이 있다고 해놓고 장모님이랑은 여유롭게 여행을 가더라. 엄마, 진짜 미안해. 됐어. 나가봐.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정숙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정숙은 혜자와 함께 카페에서 만났다. 정수가 결심했어? 응, 해야겠어. 그럼 내 계획을 들어봐. 혜자가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상세한 복수 계획이 적혀 있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다. 정숙의 복수 계획은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복수 계획의 첫 단계는 침묵 작전이었다. 정숙은 민호의 전화와 문자를 일절 받지 않았다. 엄마, 전화 좀 받아. 걱정돼. 민호의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지만 정숙은 무시했다. 이틀 후 민호가 직접 집에 찾아왔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별일 없어. 그냥 바빴어. 정숙은 냉랭하게 대답했다. 엄마, 아직도 그 일 때문에 화났어? 너희가 좋아서 간 건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복수 계획의 두 번째 단계는 SNS 공격이었다. 정숙은 혜자의 조언대로 특정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혼자 보내는 명절도 나름 괜찮네요.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식이 효도하길 바라면 안 되죠. 내가 알아서 살아야죠. 이런 글들에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고 민호와 수진도 당연히 이 글들을 봤을 것이다. 사흘 후 수진이 찾아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니? 정숙은 무덤덤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숙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참았다. 이제 가봐. 나 바빠. 복수 계획의 세 번째 단계는 경제적 압박이었다. 정숙은 평소 민호에게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먼저 100만 원을 요구했다. 민호야, 엄마가 이번 달에 병원비 좀 많이 나왔어. 100만 원 좀 보내줄래? 병원비요? 엄마, 어디 아파? 그냥 이곳저곳 돈만 보내줘. 민호는 의아했지만 돈을 보냈다. 그런데 정숙은 그 돈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다. 혜자야,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두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다. 그리고 정숙은 SNS에 여행 사진들을 올렸다.
인생은 한 번뿐 즐겁게 살아야죠. 이 글을 본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제주도 여행 갔어? 병원비 때문에 돈 달라고 하시더니. 병원도 다녀왔고 여행도 갔어. 왜? 나는 여행 가면 안 돼? 너희는 로마 가면서 나는 제주도도 못 가?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복수는 점점 강도를 더해갔다. 정숙은 민호와 수진이 최대한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었다. 정숙의 복수는 계속될까? 그리고 민호와 수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다. 정숙의 복수는 계속됐고 민호와 수진은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수진의 어머니 장모로부터였다. 여보세요, 사돈이시죠? 저 수진이 엄마예요.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장모 이명희는 생각보다 초췌해 보였다. 사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명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병원 다니고 있어요. 암입니다. 췌장암이에요. 정숙은 깜짝 놀랐다. 어머, 그게 무슨 6개월 전에 판정받았어요.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진이가 로마 여행을 간 거예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다. 제 소원이었거든요. 죽기 전에 딸이랑 로마를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추석에 시어머니 두고 가는 건 잘못된 일이죠. 수진이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호한테 부탁했어요. 제발 어머니한테는 제 병 얘기하지 말라고요. 정숙은 충격에 빠졌다. 사돈, 제발 수진이 용서해 주세요. 얘가 효녀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죽고 나면 수진이 좀 잘 돌봐주세요. 명희는 고개를 숙였다. 정숙은 집에 돌아와 혜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뭐, 장모가 췌장암이라고? 응, 나 큰일 났어. 정숙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정숙아, 그럼 수진이가 나쁜 게 아니었네. 내가 너무 성급했어. 하지만 혜자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잠깐, 정숙아. 근데 이상하지 않아? 장모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로마 여행 가는 게 맞나? 정숙은 생각해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었다. 그리고 왜 시어머니한테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말하면 이해해줬을 텐데. 그것도 그렇네. 정숙은 혼란스러웠다. 뭔가 아직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장모의 말은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장모의 말을 듣고 나서 정숙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며느리를 오해하고 복수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내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정숙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엄마야. 장모님 병 얘기 들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장모님이 동정받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바보야. 그런 건 말했어야지.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다음 날 정숙은 수진을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타난 건 수진뿐만이 아니었다. 장모 명희도 함께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앉아라.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명희가 말했다. 사돈,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어요. 병은 맞아요. 하지만 췌장암은 아니에요. 정숙은 당황했다. 우울증이에요.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었어요. 우울증이요? 의사가 환경을 바꿔서
여행을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저를 데리고 여행을 간 거예요. 수진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추석도 포기하고 여행을 간 거예요. 정숙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진실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이해해. 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정숙은 여전히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뭔가 아직도 이상해. 정숙은 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자야, 처음에는 췌장암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우울증이라고 하잖아. 그것도 그렇네. 정수가 혹시 좀 더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립 탐정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알아봐 줄까? 정숙은 고민 끝에 동의했다. 그래, 알아봐 줘. 과연 수진과 장모가 숨기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일주일 후 사립 탐정으로부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정숙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모 이명희 씨는 실제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여행은 의사의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명희 씨가 최근 5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민호 씨가 대출받은 3억과 수진 씨의 2억입니다. 정숙은 충격에 빠졌다. 민호가 대출을요? 네. 그리고 로마 여행 경비만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5성급 호텔의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 명품 쇼핑까지. 정숙은 손이 떨렸다. 정숙은 즉시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당장 집에 와. 1시간 후 민호와 수진이 함께 왔다. 민호야, 너 대출 받았지? 3억? 장모 부동산 사주는데 쓴 거지?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수진아, 로마 여행을 3천만 원이나 써가면서 사치스럽게 갔니? 정숙이 탐정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내밀었다. 퍼스트 클래스, 5성급 호텔, 명품 쇼핑? 이게 우울증 치료야? 민호와 수진은 할 말이 없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장모님이 정말 힘들어 하셔서 힘들면 병원 가지 왜 명품을 사?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장모 명의가 들어온 것이었다. 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왔어요. 사돈, 우울증 치료가 명품 쇼핑이에요? 사치라니요. 제 우울증 치료를 위한 거였어요. 두 사람의 대립이 심해졌다. 그때 혜자가 들어왔다. 잠깐만요. 이명희 씨, 당신 우울증 진단 날짜가 이상해요. 6개월 전이 아니라 1년 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미 치료가 끝났어요.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즉, 로마 여행할 때는 이미 괜찮으셨다는 거죠. 정숙은 분노했다. 수진아, 이것까지 설명해봐.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결혼 전에 빚이 있었어요. 5천만 원. 엄마가 대신 갚아주셨는데 그걸 빌미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과연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수진의 고백이 이어졌다. 제가 결혼 전에 사업 실패로 5천만 원 빚이 있었어요. 민호에게도 말 못하고 엄마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민호도 몰랐던 사실이었다. 수진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민호야. 명희가 나섰다.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딸 빚을 갚아줬는데 보상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보상이요? 3억을 요구하는 게 보상이에요? 그때 혜자가 말했다. 그런데 정수가 너도 봐야 할 게 있어. 내가 복수한다고 민호한테 받은 돈 기억나지? 너도 비슷한 짓 한 거 아니야? 정숙은 할 말이 없었다. 나는 복수 때문에 복수든 뭐든
거짓말한 건 마찬가지야. 민호가 말했다. 엄마, 장모님, 그리고 수진아. 우리 다 잘못했어. 엄마는 오해로 복수했고, 장모님은 욕심을 부렸고, 수진이는 숨겼고, 나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내 사정도 모르고. 아니에요, 어머니. 명희도 고개를 숙였다. 사돈,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죄송해요. 장모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네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눈물을 흘렸다. 혜자가 말했다. 우선 민호 대출부터 정리해야 해. 명희가 말했다. 제가 산 오피스텔 팔게요. 그 돈으로 갚을게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숙도 말했다. 나도 여행비로 쓴 돈 돌려줄게. 2달 후 오피스텔이 팔렸고 민호의 빚은 모두 정리됐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모두가 정숙의 집에 모였다. 민호, 수진, 그리고 명희까지. 어머니,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장모님도 도와주세요. 3명의 여자가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저녁 식사 중 정숙이 말했다. 다들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어른답지 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더 잘못했어요. 아니야. 다 과거야.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가족. 식사 후 정숙과 명희는 베란다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다. 사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사돈이 미웠어요. 나도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예요. 혼자 자식 키우느라. 맞아요. 이제라도 친하게 지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래요. 가족. 2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다. 오늘 깨달았다. 복수는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수는 해답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가 해답이라는 것.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